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경비업법을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지도사 2차 시험 과목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경비업법이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은 두 가지 과목으로 실제로 되어 있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업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법 개정이 아주 자주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용산 사태나 아니면 그 청원경찰에 관한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변화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이나 청원경찰법이 가지고 있는 조문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다른 법에 비하면 조문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거기다 이제 별표와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가면 갈수록 아주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문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판례나 혹은 아주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조문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문들의 취지나 아니면 목적, 그리고 어떤 숫자에 관련된 것, 혹은 요건들, 절차, 형식, 서식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 문제가 묻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조문을 상당히 숙지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비업법 교재도 맨 앞부분에 한국 경비업의 발달사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론적인 부분들이 약간 소개가 되거나 역사적인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문 중심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실무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법 조문이 이제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경찰이 맡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경찰 실무나 이런 부분하고도 겹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2차 시험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주된 취지, 특히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간혹가다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승진 시험과 관련되어서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이제 가산점을 받는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자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공직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하든 간에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경비지도사에서 경비업법과 경호학과 같은 이런 2차 과목들은 1차를 통과하시거나 면제가 되신 분들이 이제 관문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경비업법의 시험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문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조문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조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는 조문을 편집해서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문을 출력하셔서 혹은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 조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보시고 또 거기에 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조문을 탐독해 가면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는 수험생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시면 공부를 하다가 이게 들어오시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노후를 위해 준비하시거나 혹은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공부를 하시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은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문들은 무조건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도요 어느 정도 약간의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행정법적인 어떤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어떤 조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씩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혹은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 과목을 준비하시는지는 일단 여러 가지 한 3가지 경로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로들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통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쟁점은 그래 통과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통과를 할 때 이 시험의 특성상 이 과목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 배열이나 아니면 이 어떤 2차 과목의 자체 점수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만 2차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맞아야 합격을 하는 것이죠.